그래서 저는 이제 제 수업은 진로 수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게 저로부터 좀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준비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수업의 제목은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육 진로 교육 수업입니다. 이걸 고양시 연수에서도 했어가지고 아마 그쪽에 오신 분들은 이제 내용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저는 초등에서 제 수업의 정체성을 정의하자면 난 반동분자가 아닌가, 요새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반동분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들이랑 잘 지내고 굉장히 유쾌하게 잘 지내는데 똑같이 하기는 싫더라고요. 따라하기도 그렇고 제 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고민을 해봤고, 교사로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적당한 지식과 그 다음에 사교성 그리고 성실성 이런 것을 덕목으로 뽑는데, 저는 이제 10년은 일반 교사 생활을 하다가 뭐 초등이니까 전담, 영어 전담, 뭐 실과 전담, 기술 전담 다 돌고 담임도 10년 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체육을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직접 가르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강사 선생님 계시거나 체육 전담 선생님 계셔서 저는 보통은 그냥 이제 따라가서 뭐 하면 되는지 물어보고 제가 주도적으로 계획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교에서,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서 2년 전에 이제 체육부장님이 이제 정근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체육부장 자리가 비었는데 제가 담임이 너무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체육부장 하고 체육 전담하겠다,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제가 체육 한다면 왜 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없어? 다들 이러거든요. 저희 동기들이나 하면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그래서 제가 체육교사로서 소양이 조금 부족하다는 자각에 이런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체력도 필요하고, 약간의 스포츠적인 기술적인 면도 학생들한테 보여주려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죠. 저는 운동을 하면 이제 다이어트만 맨날 연결을 시켜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배우러 다녔어요. 연수로 배운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뭐 여기 온라인 연수로 들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혼자 이 집에서 뭐 테니스, 그 다음에 각 지역구 체육회 있잖아요. 저희가 또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배우고 싶다고 막 개인 과외를 받을 수는 없으니 이제 뭐 체육회 이런 데서 하는 뭐 탁구 교실, 족구 교실, 수행평가 있는 것마다 찾아다니면서 초보인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래서 저는 혼자 배우는 것에 굉장히 이력이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혼자 가거든요. 친구랑 뭐 누구 보고 같이 가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생활 스포츠 지도자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걸 많이 배우면서 제가 한 가지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이한 게 지난 여름 이 학회였습니다. 이 세미나, 저희 AI 융합 학교 체험 연구회 세미나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데 작년 여름입니다. 여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아까 보였던 그 박지현 교수님이 유병아 쌤의 계기와 비슷하게 저도 그 파이썬 수업을 듣고 처음 든 생각은 똑같이 나도 할 수 있겠다, 쉽다. 근데 실제로 수업 시간에 저는 못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제 노트북에 제가 깔았는데도 나머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면에서 버전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그 코드를 그대로 넣어도 안 됐어요. 처음엔 됐는데 지우고 다시 하니까 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온라인 강의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축구 분석 관련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스포에듀에서 무료로 이렇게 배포하는 연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내용이 굉장히 딥하진 않은데 그래도 들을 만한 게 있습니다. 초보자라는 관점에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나니까 많이 알고 걸 어떻게 수업에 적용하나, 그게 제 관건이었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축구 감독, 선수이자 감독이셨던 이 요한 크루이프 선수자 감독께서 축구는 매우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의 단순은 어디에서 찾았냐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를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해줘서 나처럼 체육을 즐길 수 있게 일찌감치 알려주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목표는 이거고요. 전 담임이니까. 네. 그리고 저희 학교 환경을 이제 수업
내용 설명해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런 풍경이 보이는 곳에 사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W라는 아파트인데요. 부산의 양쪽 끝에, 저쪽 끝은 해운대고 이쪽 끝은 용호동입니다. 여기 양쪽 끝에 아주 높은 빌딩, 주상복합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 사는 학생이 다녀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4,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같이 있습니다. 단지 한 학교가 있는데 학교열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저희 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7명, 6학년은 7반입니다. 저는 6학년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는 앞반을 2차시씩 일주일에 2차시를 하고 2학기 때는 이제 뒷반을 2차시씩 하니까 3차시를 한 학기당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이건데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아까 그 아파트 환경을 설명해 드린 이유가 이 친구들이 중학교 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체육 관련된 방과후라든지 뭐 축구 학원이라든지 막 다녀요. 그러다가 중학교가 되면 싹 끊고 수학과학 영어 학원 딱 갑니다. 그러면서 이 초등학교 6학년 제가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얘가 자기가 피지컬적으로도 그리고 집 환경적으로도 야구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3일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밌는 거 많이 있는데 어른 돼서 사회인 야구 해도 되고 그래도 선수로서 어쨌든 막 올림픽 나간 선수는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왜 울었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 저희 축구부 학교 스포츠 클럽이 있는데 얘가 아무리 말을 해도 감독님이 벌려라 뭐 올라가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굉장히 늦게 지시를 따르고 맨날 욕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얘를 한번 불러서 너는 축구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러니까 얘는 그냥 열심히 뛰고 잘 차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술 전략의 역할에 대해서 얘가 별로 생각이 없구나. 이런 것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아닌데 이 학생회장 친구가 여자예요. 여자친구고 굉장히 똑똑하고 막 벌써 막 수능 문제를 풀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루는 와서 체육 시간에 지나가면서 선생님 근데 오프사이드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상식 아닌가. 우리가 올림픽이 월드컵이 몇 번인데 이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했지만 어쨌든 지나간 체육 수업의 과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이 졸업시키기 전에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이 기본적인 소양이 어느 정도 되나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구글 폼으로 수집을 했고 체육 수업이 얼마나 적극적인가 80% 가까이 되는 학생이 적극적이다 편에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체육 수업을 시켜보면 80%가 아니라 초등은 99%입니다. 네, 초등은 체육에 대한 동기가 굉장히 높고 체육 수업을 안 하려는 친구가 없어요. 뭐를 해도 재밌어 합니다. 네. 그렇고 자기가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이유도 몸을 옮기는 것을 즐겁고 좋아하는 종목이 있고 친구들과 함께하고 이런 저희가 체육으로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동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체육 수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체육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아는 것을 모두 쓰라고 했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 플레이어 또는 애슬렛 그러니까 선수가 73%, 그 다음에 감독이나 코치 17%, 체육 선생님 9%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체육 직업적인 면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 중에 하고 싶은 직업이 뭐냐 체육을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좋아하는 걸 초등학생 때는 꿈으로 꼽잖아요. 뭐 과학을 좋아하면 과학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들이 체육과 관련된 직업 중에 안 한다로 답한 친구가 77%예요. 그럼 좋아한다고 답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동률이죠. 이 설문조사에서 이것도 GPT한테 제가 설문조사를 분석을 시켜가지고 GPT가 그래프로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애들한테 답하라고 했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주관식으로 애들이 다 적어가지고 하나하나 추출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통째로 파일을 올려주고 GPT한테 그래프로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체육에 대한 선호도와 체육 진로 인식이 굉장히 괴리되어 있다. 체육을 좋아하지만 스포츠로는 자기 직업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파이썬을 활용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제 기본적인 소양이 얼마나 있나 물었을 때 학생들이 자신은 이런 걸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77%. 초등은 5학년 때부터 이 블록 코딩을 다 배우거든요. 엔트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피지컬 컴퓨팅, 컴퓨터적 가구력 이런 부분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수업 설계는 초반에는 제가 이 사컵이라는 개인 스포츠 데이터 분석하는 이 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다가 이 사컵이에서 데이터를 주기는 하는데 제가 직접 메일로 메일로 물어봤는데 데이터를 엑셀로 제공해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사 입장에서 일일이 이걸 확인해서 적고 데이터 만들고 이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학생들이 또 사코비가 비싸거든요. 17만원, 프로 버전은 17만원 정도인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모두 다 사줄 수 없을 뿐더러 개별 학생들 거를 만약에 했을 때는 개인정보를 너무 지나치게 실제 데이터도 개인정보인데 너무 남한테 많이 제공하게 되는 것 같아서 수업 방향을 틀어서 전략 전술을 분석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삶과 아이들의 체육을 좀 연관지어서 아이들이 스포츠에 대한 인사이트,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스포츠 진로에 대한 개념 정도를 갖기를 바랬고 마침 우리 학교 스포츠 클럽 축구부가 시대회에 합격을 해서 시대회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이 친구들 전국대회 한번 보내보자. 아이들한테 이렇게 동기 유발을 하면서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업 실천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초등이다 보니 그리고 제가 너무 급하게 이 수업을 계획을 하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실과 선생님께 융합을 부탁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실과 선생님께서 디지털 데이터 관련 윤리 교육을 해주시고 나서 제가 그냥 수업을 했습니다. 실과 시간에 쉬세요 하면서 제가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아이들한테 3차 시수업을 하는 뒷반 아이들한테 두 차시까지는 체육 활동을 하고 1시간은 나랑 방과후 교실에서 만나자. 저는 이제 교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과후 교실에서 만나서 수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실천을 했는데 동기 유발은 처음에는 동기 유발은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소리가 아마 플레이가 안 되네요. 제가 뭘 잘못 넣은 것 같아요. 넘어가면 돼요. 네, 어차피 이거 유튜브에 찾으면 있습니다. 김보찬 전력 분석관이 축구는 좋은데 선수는 아닐 때 라는 제목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축구 전력 분석 회사를 인터뷰한 스포츠 자발리오라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남녀 분석관을 골고루 인터뷰를 하고 제시를 해줘서 학생들한테 또 좋은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축구부 소개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 스코어를 보여줬어요. 이 스코어가 저희가 예선전 때 있었던 스코어인데 전반전은 1대0, 후반전은 6대0으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날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하프타임 때 뭘 먹었다. 특별한 걸 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닌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우리 이거 한번 분석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한테 결정적인 장면을 한번 패들렛에 쭉 적어보라고 했어요. 자기가 봤을 때 시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면들을 학생들이 적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적으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지? 우리 한번 분석해볼래? 그래서 데이터를 직접 만들게 시켰어요. 이 틀은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K리그 데이터 포털에 들어가면 데이터 센터에서 공식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 기록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경기별로 클릭을 하면 들어가지고 그거를 리포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제가 참고해서 썼는데 제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그 학생들이 방금 거는 작업을 하는 영상이었고요. 작업 이렇게 하나하나 수기로 손으로 적어가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이썬 기초를 시작을 시켰어요. 파이썬 문법에 익숙해지게 하려고 쓰도록 했는데 파이썬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이 파이썬을 이 귀도반 모썸이라는 이 분이 휴가를 보내다가 만들었다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런데 써보시면 나중에 이제 박재현 교수님 실습을 해보시면 언어 자체는 특별한 언어가 별로 없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그나마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대화형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린트 뭐 이런 거 알아듣기 쉽잖아요. 아, 뭐 표현 나타내라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걸로 할 건데 파이썬 이 프롬프트 가면 이거거든요. 이걸 보면 하얀 거 글자고 까만 거 바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저 어릴 때 쓰던 도스 시절 생각나면서.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아까 제가 또 충돌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실패했다고 파이썬에서. 그래서 구글 콜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사이트를 찾았어요. 구글에서 만든 코드 연습용 사이트입니다. 이걸 활용하면 일단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친숙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고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리 이 개발 환경이 구현이 되도록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면 알아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것도 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글의 자원을 활용합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건 크롬북인데 크롬북이 램이 별로 안 많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고 돌리고 하다 보면 막 자꾸 이런 버벅거린단 말이죠. 안되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글의 방대한 램을 빌려와서 사용하는 구글 콜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파이썬으로 친구들이 타이머 게임 만들기를 했어요. 방금 전에 보였던 이게 타이머 게임 만들기고 몇 초가 되면 멈추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거를 시킨 이유는 말 그대로 타이핑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 단계에서 챗GPT 활용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초등은 교사 시험 중심이고 그나마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서울시 지침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등에서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는 일단 제가 그냥 시연하고 보여주고 학생들은 캔바에 보면 데이터를 올리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학생들이랑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챗GPT를 이제 간접으로 제가 패들렛에 코드를 다 코드 치는 거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부터 다 보여주고 그거를 코드를 올려주면 학생들이 복사를 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것만 부탁했어요. 자 얘들아 여기서 그래프 색깔 한번 바꿔볼래? 너희들이 한번 읽어봐. 쭉 읽어보고 색깔인 거 같은 거 한번 바꿔봐.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냈습니다. 친구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축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들한테 전반전 후반전 경기 차이 결국 뭔 거 같아? 라고 하니까 뭐 긴장해서 그런 거 같다? 뭐 아니면 친구들이 처음에 감독님 지시를 잘 기억을 하지 못했다. 위치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나누더라고요. 그렇게 나온 내용을 모아서 리튼에다가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리튼 보고서가 알아서 보고서를 또 적어줘요. 축구에 관련. 이 리튼 보고서를 활용하는 게 좋았던 점은 학생들이 어휘력이 없다 보니 스포츠, 축구에서 쓸만한 어휘력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이 리튼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전략 분석 회의를 이제 감독님을 향해서 했는데 영상이 또 깨져서 시간도 없고 죄송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은 카톡방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수 경기 결과를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저희 축구는 아쉽게도 전국대회 가서 1승 1무로 예선 탈락을 했어요. 이 사실 제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 얘네들이 축구를 잘해서 자기들끼리 전국대회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회로 목표를 바꿔서 우리 전국대회에서 수상하는 걸 한번 목표로 해보자 했는데 조에서 탈락을 했고 1승 1무로 그 일주일 뒤에 풋살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풋살 대회에서는 전국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축구학원을 다니지 않고 순수하게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매일 아침 진짜 열심히 훈련해서 만든 결과여서 굉장히 많이 자랑스러웠고 제가 한 수업을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학년성의 한계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중등 고등 선생님들 많으시면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잘하실 것 같고 왜 안 되나를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타이핑 속도거든요. 전문직에서 65에서 70 정도가 요구되는데 우리 아이들 제가 타이핑 주소 알려주고 요거 한번 쳐봐 라고 했어요. 영타로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41은 저고요. 저가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다수고 여기 보면 학생들이 평균 제일 높은 게 20, 뭐 2도 있고 7도 있고 그래서 타이핑을 바로 쓰게 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은 좀 힘든 단계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물리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 아까 유병화 쌤 바쁘시듯이 저도 바빴고 많이
많이들 손을 들었고 진행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 얘기를 드려야 되죠. 학생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체육관에서 선생님을 꼭 뵙고 싶어요. 제가 체육 시간을 빼서 수업을 했으니까 친구들이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마도 내년도에는 저는 아마 동아리 형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못해도 체육과 관련된 진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이 저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했던 신체 활동을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로 뭔가 개선을 하고 제공을 하는 긴 호흡의 수업이었다라는 점에서 또 뿌듯했습니다. 마지막 거는 실컷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셨는데요. 학생들의 본인이 코딩을 가르쳤지만 학생들이 그걸 실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사실 게임 만들기에서 늘 비쳤는데 이것을 실제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어서 좋았다라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학생은 우리 학교 학생인데 축구부 학생이거든요. 네, 역시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 축구부 학생도 마찬가지로 어제 있었던 스포츠 AI 빅데이터 학회에 같이 참여해서 소감을 발표해줬어요. 이 친구가 발표해주고 여기 유병화 쌤도 계시고 유병화 선생님의 애지자도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는 체육교사라 앞으로도 많이 배우러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 모레가 이제 40인데 벌써 40이라니 싶기도 하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요한 크루이프 선생님의 나는 늙지 않기로 결심했다를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많이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김의진 장학사님께서 주제 강연 해주시겠습니다. 네.